반갑습니다. 2단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라는 단원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다룰 내용은 지난 1단원은 문화의 세계화였다면 이번 단원은 경제활동의 세계화입니다. 경제활동의 세계화, 경제 세계화라는 것은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는 현상을 경제의 세계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은 한 동네 안에 있었죠. 그것이 점점 확대되더니 이제는 세계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뭐 mp3 플레이어나 노트북들을 보세요. 전부 메이드 인 타이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심지어 삼성이나 LG가 만든 제품들도 다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활동의 세계화고요. 그런 경제활동의 세계화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곳은 바로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 그래서 여러 개의 나라에 걸쳐서 일을 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초국적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뭐 여러분이 뭐 신문을 보다가 초국적 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라고 하면 다국적 기업과 동일한 뜻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국적 기업은 국가를 초월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뜻이죠.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특징은 자 여기 보세요. 회사의 본사와 연구소는 선진국의 대도시에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인 삼성이나 LG를 떠올려 보세요. 본사는 서울에 있겠죠. 선진국의 대도시에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운영하는 생산 공장은 어디에 있다? 개발도상국에 있다. 왜 개발도상국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의 물가 수준이 싸기 때문에. 물가 수준이 싸다는 것은 곧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도 굉장히 저렴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저렴한 임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이왕이면 사줬으면 좋겠어.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 생산 공장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화에 따라서 농업은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죠. 이 농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과거에는 농업이 자급적 농업이 있어요. 자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필요해서 내가 생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연필이 필요하면 내가 이 연필을 직접 생산하면 그것이 자급이에요. 자급적 생산 방식. 과거에는 농업은 자급적 농업이었어. 즉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재배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경제활동이 세계화되면서 더 이상 자급적 농업이 아니라 상업적 농업, 즉 내가 재배한 농작물을 내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이 자급적 농업에서 상업적 농업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 나오는 자료를 보면 이 부분 잘 봐두셔요. 쌀이랑 밀을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주로 먹는 주식이 쌀 또는 밀이거든요. 근데 쌀과 밀은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기 일단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를 얘기해주면 쌀은 굉장히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재배가 돼요. 우리나라 그 벼농사 짓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제 모내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지, 물.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어야 돼. 그리고 여름에 집중적으로 푹푹 쪄줘야 쌀이 잘 익어요. 그래서 특히나 엄청 고온다습한 동남아 지역에서는 쌀을 1년에 2번 짓는다. 이모작 짓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밀은요. 이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밀은 쌀에 비해서는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요, 밀이. 건조하고, 그리고 온도가 좀, 물론 따뜻한 곳에서도 자라지만 쌀에 비해서는 냉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요. 이해가요? 그러면, 쌀의 재배 범위가 넓을까요? 밀의 재배 범위가 넓을까요?
밀의 재배 범위가 넓겠죠. 왜냐하면 고온다습한 지역보다는 약간 건조하고 약간 온도가 떨어진 지역에 그 지역 분포가 훨씬 넓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나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재배하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쌀은 주로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 물론 기계를 이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사람의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반해서 밀의 경우에는 대형 농기계. 그래서 미국에서 밀농사 짓는 거 보면요. 헬리콥터도 띄우고 거대한 막 이런 기계도 띄우고 그래서 그 넓은 평원을 농부 한 명이서 기계를 가지고 다 해요. 그런 재배 방식. 그다음에 수확한 농작물은 물론 쌀도 수출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자신과 가족의 먹을거리로 삼는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위에서 살폈었죠? 뭐라고 한다고? 자급적 농업. 자급적 농업. 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밀은 주로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로 판매하기 위해서 재배한다. 뭐라고? 상업적 농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쌀과 밀 비교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 생산이 점점 기업화가 되었다라는 내용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농업 생산의 기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플랜테이션이 발달했다. 그래서 커피나 바나나는요 꼭 재배하지 않아도 뭐 굶어 죽지는 않아. 하지만 사람들의 기호식품으로 특히 커피가 많이 또는 이제 설탕,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대규모로 재배하는 지역이 그런 농장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걸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 경제활동의 세계화에 따라서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점점 잘 살게 되고 개발도상국은 이상하게 계속 뭔가 노동력은 제공하는데 계속 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게 되더라. 이런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언급해 놓고 있고요.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래서 국가 간 협력이 요즘 증대되고 있고 요즘에 이제 공정무역이나 공정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공정한 무역, 그러니까 그 무역의 이득이 그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그 무역 이익의 분배를 제대로 하자라는 공정무역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문제고요. 재작년 3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해야 제 화면에 안 가릴까요? 이렇게 옮겨봅시다. 자, 그림은 주요 식량 작물의 국제 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나 작물을 비교했을 때 가와 나가 뭔지 살펴볼까요? 가 지금 흐리게 나타나고 있는 이 선이죠. 자, 주로 어디에서 수출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살표의 방향이 주로 여기 동남아 지역에서 재배가 되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수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가는 뭘까요? 가는 쌀이겠죠, 쌀. 반면에 나는 이 진한 화살표예요. 진한 화살표는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주로 미국, 캐나다와 미국, 그 다음에 호주, 그리고 여기 유럽 지역, 그리고 브라질, 남아메리카 이런 지역에서 비교적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특히 미국이나 호주에서 많이 생산되는 작물은 뭐냐면요. 밀이에요. 밀. 그러면 이 문제는 쌀과 밀을 비교하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기를 한번 봅시다. 기억, 자급적 농업. 자급적 농업은 쌀이었죠. 쌀. 그다음에 넓은 재배 범위는 밀. 많은 국제 이동량 뭘까요?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생산해서 수출 수입을 많이 하는 작물. 밀이겠죠. 밀. 그다음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은 어디에 어울리는 표현이죠? 쌀에 어울리는 표현이죠. 그래서 각각 짝지어서 정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단원 수업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